나는 기현중학교 상담 선생님이다. 아이들의 진로 문제, 교우 관계 문제, 각종 고민 등을 상담한다. 이번 학기 내내 나에게 크게 의지하는 아이가 한 명 있다. 2학년 3반인 하영이. 1학년 때부터 은근한 따돌림을 받고 있다. 대놓고 괴롭히지 않고 어린아이들 특유의 교묘한 괴롭힘으로 어른들이 보기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벌써 1년하고도 1학기째. 하영이는 이 문제로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했지만 별 소득은 없었다고 했다. 오히려 하영이를 괴롭히는 아이들과 한 교실에 모아놓고 서로 화해하라고 종용했다고 했다. 아이들은 앞에서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오해야. 미안해. 라고 사과했고 그 다음부터 아이들의 괴롭힘은 더 악랄하고 교활해졌다. 내가 하영이 담임쌤에게 말을 안 해본 것은 아니다. 담임쌤은 하영이가 약간 민감한 것도 있어요. 다른 아이들이라면 그냥 장난스럽게 넘길 일을 정말 잘 못 어울리더라고요. 선생님한테도 너무 자주 가죠? 담임 선생님마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하영이가 얼마나 더 힘들지 예상이 됐다. 이유는 나 역시 하영이 나이에 똑같은 따돌림을 당했고 그때 당시 선생님도 저런 식으로 말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아직도 나에게 빗으로 꽂혀 있다. 그 뒤로 하영이는 다른 어른들에게 입을 닫아버렸고 엄마 아빠에게마저 입을 닫았다고 했다. 내가 몇 날 며칠을 어르고 얼러 하영이와 하영이 엄마, 나 셋이 대화를 나눠보기로 한 날. 매점 앞 보건실 옆 나의 방, 아담한 나의 상담실. 여기서 나는 하영이와 하영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 가엾은 하영이. 똑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바카스 한 상자를 들고 하영이 엄마가 들어왔다. 잔뜩 주눅든 하영이와 함께. 하영이 엄마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하영이에게 대충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걱정스러운 눈빛에 고마움도 담겨 보였다. 그 눈빛을 보고 나는 실소가 터져나왔다. 저 눈빛, 잊을 수 없는 저 눈빛.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주기적으로 퍼뜨려 이러다가는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한 번은 큰맘 먹고 달려들었었다. 왜 없는 말 지어내? 너 왜 나한테 그래? 큰 용기를 내어 연습하고 연습했던 말을 걔 앞에서 하던 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가증을 떨었던 다른 친구들이 몰려와 나를 뜯어내고 그 아이에게 몰려가서 나를 벌레 보듯 했던 그때 아이들과 밖으로 나가며 돌아서서 나를 보고 피식 웃던 그 눈빛. 그 눈빛이 아주 선하게도 변했다. 혜란이, 이름만 생각해도 아직도 치가 떨리는 그 아이. 혜란이가 하영이 엄마였구나. 쟤는 나를 못 알아보는 눈치다. 원래 때린 놈은 기억 못한다지. 나만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왔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내가 말했다. 하영아, 엄마 앞에서 터놓고 이야기해도 괜찮겠니? 부드러운 어조로 하영이에게 물었더니 하영이도 이번에 각오하고 왔으며 엄마에게 다 말하고 제대로 아이들을 벌주고 싶다 했다. 하영이가 꽤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한 건 아시나요? 아니요, 이번에 알았어요. 어린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그 아이가 말했다. 하영아, 뭐가 제일 힘드니? 저는 그냥 학교 잘 다니고 싶은데 저한테 관심 좀 안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아침마다 제 사물함 뒤집어 놓고 없는 이야기 지어내서 이상한 사람 만들고 저만 지나가면 더 크게 웃으면서 발도 걸고. 하영이가 대답했고 내가 말했다. 맞아. 어쩔 땐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악마 같을 때가 있어. 사실 선생님도 같은 괴롭힘을 당했었어. 선생님은 하루하루 학교 가는 게 지옥 같았어. 어느 날은 내 국어책에 우리 엄마 욕이 적혀 있는 거야. 정확히는 땡땡땡이라고. 그게 아직도 안 잊혀져. 그런데 뭐가 억울한지 아니? 걔네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그냥 놀이일 뿐이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나 봐. 내가 하영이 엄마, 아니 혜란이 눈을 똑똑히 보며 말했다. 그리고 얼마 후 혜란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분명 생각이 난 거다. 이어서 하영이에게 물었다. 너가 느끼기에 아이들이 너를 괴롭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니? 아니요, 딱히 없어요. 굳이 꼽자면 수련회 장소 고를 때 다수결로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아이들이랑 다른 곳에 손을 들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애들이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없는 이야기 지어내고 한 것 같아요. 그래, 이유 없어. 이유가 있어도 그건 한 사람을 괴롭힐 이유가 절대 안 돼. 내가 중2 때 혜란이랑 단둘이 교실에 남아있을 때 한 번 물었었다. 도대체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그때 혜란이는 대답했었다. 이유? 없는데? 하영이 엄마에게 물었다. 아이들이 하영이를 괴롭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나요? 이유 없이 한 아이를 괴롭히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하영이 엄마의 눈빛이 더 흔들렸다. 하영이는 괴롭힘 당하면서 어떤 생각까지 해봤니? 죽으려고 했었어요. 그냥 나만 없어지면 되겠지. 하루하루 눈을 뜨는 게 힘들고 날이 밝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아니면 학교에 불이 나길 바랬어요. 그래야 학교에 안 가니까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였단다. 하루하루 눈을 뜨는 게 너무 두려웠어. 매일 울며 밤을 지새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어. 우리 하영이 너무 힘들었겠구나. 눈물을 뚝뚝 흘리던 하영이가 내 품에 안겼다. 그리고 나는 하영이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아 하영아, 괜찮아. 지금 너 괴롭히는 애들 분명히 돌려받을 거야. 자기가 안 돌려받으면 자기 자식한테라도 돌려받을 거야. 이건 선생님이 장담할 수 있어. 하영이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내가 이어서 말했다. 선생님은 우리 엄마 보고 버텼어. 나 없어지면 가엾은 우리 엄마 얼마나 우실까. 하루하루 가슴치며 우시겠지. 하루만 버텨보자, 하루만 하다가 졸업도 하고 점점 잊혀지는 것 같았어. 저도 엄마랑 아빠 두고 갈 자신이 없어서요. 그리고 사실 옥상까지 갔다가 무서워서 내려오기도 했어요. 내 가슴팍에 안겨있던 하영이가 물러서며 말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뭔 줄 아니? 사실 선생님은 그때 그냥 묻어두고 덮어버려서 지금까지 그 상처가 남아있다는 거야. 지금도 문득문득 가슴이 답답하게 차올라. 아마 이건 평생 안고 가야 할 것 같아. 하영이도 선생님처럼 덮고 참기만 하면 평생 트라우마와 싸워야 할 거야. 그 싸움의 일종으로 선생님이 이런 직업을 선택한 거기도 해. 진심으로 사과를 받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무시하고 절대 너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믿어야 돼. 가지고 가지 말고 털고 가야 돼. 하영아, 이제부터는 엄마랑 이야기를 좀 해야겠는데 잠깐만 매점에서 기다려줄 수 있니? 하영이가 나가고 한참을 침묵 속에 있었다. 할 말 없니? 긴 침묵 끝에 내가 물었다. 갈 길 잃은 혜란이의 눈동자가 내 입과 턱 어느 사이를 보고 있었다. 지금 너가 나에게 하는 말이 나중에 하영이가 그 아이들에게 들을 말이야. 하영이가 들었으면 좋겠을 말을 해볼래? 그래, 하영이가 참 안타깝다. 끝까지 사과 한 번 받지 못하고 깊은 트라우마 속에서 살겠구나. 하영이는 나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상담을 이어서 해주길 바라니? 난 너같지 못해서 나를 지독하게도 괴롭혔던 아이의 딸이라도 매몰차게 쳐낼 수가 없구나. 하영이를 보고 있으면 참 예전에 나 같아. 지금 하영이가 느끼고 있는 고통 누가 주는 것 같니? 시기만 엇갈렸을 뿐이지 너가 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나는 하영이의 상담을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 진심을 다해 예전에 나 같은 하영이를 보듬어주고 지지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혜란이에게는 경찰에 신고하고 학폭위를 열 수 있게 증거를 모으라 조언했고 이 시간 이후로 하영이에게 왕따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다. 아무리 엄마가 알게 됐어도 엄마에게 숨기고 싶은 부분도 있는 것이니 자꾸 이야기를 꺼내지는 말고 하영이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라고 했다. 내가 경험해봐서 아주 잘 아니 네 딸에게 그렇게 해주라 했다. 상담을 마쳐야 할 시간, 뒤돌아서 나가던 혜란이가 문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뒤돌아선 채 말했다. 미안하다. 혜란이가 나가고 나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적막한 상담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며칠 동안 등교하지 않던 하영이는 결국 전학을 갔다고 했다. 마지막 혜란이의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인지 가식인지는 이제 상관없다. 걔가 그 시절 내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게 돼서 후회하고 힘들어하기를 바란다. 그 고통이 자기 자식의 고통과 같은 것일 테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만큼 더 고통스럽기를 바란다.
그저 하영이가 안쓰러울 뿐. 다시 한번 느낀다. 잘못은 돌려받는다. 그 자신이든 그 자식이든 그 자식의 자식이든.